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묘강아, 저기 좀 커. 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침에 그 모습공식 6개 했지요? 전체로 보는 거 6개. 그 다음에 하나를 딱 걷어잡아서 쪼개서 다시 그 하나를 6개를 봤어요. 그죠? 지금 낮에도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자꾸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힘이 생겨요. 제일 극한 거는 딱 관찰하는 힘이 생겨요. 관찰을 하게 되면 우선 멈추게 되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찰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사실 그대로 본다.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처지거사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 개씩 해보죠. 이 줄로. 자, 처지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중에 하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옛날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까지만 했거든요. 머물 수 없겠거든요. 옛날 도반이에요. 연식이 좀 된 도반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김연숙 보살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 김정열 보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이미연 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노란색 연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봉규 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언정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죠. 어이구, 처음부터 세게 나오시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윤학의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자, 그 중에서 어느 거 하나를 붙잡고 또 세밀하게 한번 볼까요? 어느 거 붙잡고 해볼까요? 저를 붙잡고 한번 해볼까요? 시계, 우리 이런 거 칠판은 많이 해봤어요. 책도 해봤으니까. 자, 일심행을 붙잡고 한번 해보죠. 자, 권대현 씨. 금방 하신 분 해보죠. 정봉기 씨서부터. 자, 자세히 일심행을 쪼개서 한번 봅시다. 인연과 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머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머리라면 이거 몽땅 말합니까? 머리카락을 말합니까? 머리카락. 예, 좋습니다. 머리카락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이미연 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이 말하는 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김정열 박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의 아름다운 눈썹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아부성이 되게 많네. 아이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왜 아름다운 눈썹이니까 왜 기분이 업되는 거야? 이도 변하는 돌이죠.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런 말이 있죠. 좋은 말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네요. 그냥 바로 반응을 해서 제가 기분이 착 업되네요. 그 변하는 돌이죠. 자, 그 다음에 김연숙 보살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 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예. 없다. 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윤학의사님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성원장님 눈썹 변한다. 아니, 털도 없는 눈썹을 되게. 많아요. 여기서 아니요, 눈썹 하셨어요. 김정열 박사님이. 눈썹을 하셨다고? 예. 아, 그래서 제가 아부성 있는 발언이라고 지금. 눈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눈썹? 눈 눈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죠. 우리 석철은 씨 하고 싶어서 입이 빵긋빵긋 한다, 지금.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 눈 변한다. 이렇게 나무 말을 안 듣는다. 윤학의사님 되게 우습죠? 윤학의사님 한 걸 또 하니까 우습죠? 눈이라고 했어요. 예. 눈썹이라고 했고요. 저는 여기서 눈썹이라 하셨다니까요. 아까 눈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 석철은 씨 다시. 다시 할까요? 아니요, 눈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님 손가락 예. 변한다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 몸을 하려면 말입니다. 우리 이제 몸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는 몸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몸 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몸을 일일이 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의사들은 더 많을 것이고, 그지요? 의사들은 더 많을 것이고,
또 지식이 약한 사람은 작을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이상 해야 돼요. 뭐 의사들은 뭐 호르몬까지 다 하시더라고. 뭐 침, 땀, 피 뭐 이거 다 하죠. 그래서 자 전체로 봤을 때 6개를 봤어요. 한 개를 다시 또 6개로 쪼개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선을 할 때 이제 오른발 왼발 그러니까 걷는 달을 쪼개서 보지요. 어떻게 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했어요. 오른발 왼발을 더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되죠? 등, 농, 등, 농. 등, 농을 더 쪼개서 보면 어떻게 돼요? 등, 감, 농. 등, 감, 농.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그 다음에 변하는 도리로 보기.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만약에 이 책이라고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은 전체로 본 거죠.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책에 안 하신 분, 각성거사님, 자 책을 6개를 쪼개보죠.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색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색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은 녹색에다 방점이 찍히죠. 녹색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연습을 하다가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에 방점이 찍혀요. 동학모사님 그렇지?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꾸만 연습을 하면 자꾸만 이거를 되풀이해서 머문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꼭 찍어서 하나씩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면 처음엔 눈에 보이는 녹색이 딱 방점이 찍히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색이거든. 그 녹색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색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에 방점이 안 찍히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자, 페이지 164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모습 공식을 강조를 하냐면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모습 공식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절로 바탕 공식을 하고 저절로 새말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습 공식이 딱 풀이 박혀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을 해도 자꾸만 백도를 해요. 백도 그렇게 하게 된다. 자, 원숭이 얘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상대의 공공을 들어 그 안에 하나를 넣어놓았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공공으로 손을 잡고 하나를 눕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정봉기 씨. 네. 원숭이가 지가 도망가려면은 원숭이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빼고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바람 놔야 되죠. 이게 모습 공식 제일 뒤에 제가 얘기를 지어놔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꽉 붙잡고 안 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붙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이 원숭이는 욕심이 난 거지요.
그 바나나 먹으려고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완전히 만약에 진짜 투명한 플라스틱이라면 전부 다 꽉 붙잡고 구멍에서 못 빼내요. 모든 사람이요. 중생들은요. 그게 중생입니다. 꽉 붙잡고 못 놔. 근데 어떻게 바나나를 놔야 되거든. 놔야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안 붙잡힐 수가 있다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이 원숭이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 한번 보시죠. 이 시간이 거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자, 121쪽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모습 공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요 사실이 첫째 마디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첫째 마디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고정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라서 사실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고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파악이 돼야 돼요. 내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이건 이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뭐가 있고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자, 161쪽 한번 보죠. 자,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현재 서 있는 나의 이치를 보게 됩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는 이방인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뭔가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이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예. 바로 이 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습 공식을 제대로 바르게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시 보면, 지금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그냥 저 사람을 또는 어떤 관계를 어떤 사건을 휘둘러 버리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저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저런 관점, 저렇게 보고 있다. 그것을 정말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해봄으로 해서. 이 1번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이 1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사실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가 있는데 내 위치를 파악을 안 하면 말하자면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점이 어딘지를 모르면 달리기 할 수 있나요? 그건 실격이에요. 실격.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점에 정확하게 서 있어요. 출발점 밟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그거는 실격이야, 실격.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 시작. 121쪽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알아봅시다. 모습 공식이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삼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자,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뭐 이거는 정말로 사전 찾아봐도 나오고, 그거 뭐고 그 저기 한자로 변환해도 재행무상 이렇게 착착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이 부처님의 삼법인을 정말로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삼법인이 진리인데 이것을 실제로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해서 그 발현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진리가 발현되도록 하는 데는 사람들이 너무 요원해. 말로 재행무상 하지만 이거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재행무상이란 뜻도 처음에 모르고 재행무상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가 있고 어떻게 그것이 생활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좀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이 모습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 사다리 얘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처님과 주님은 저기 하늘에 있고 나의 소견은 땅바닥에 있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아보죠.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는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나는 소견이 땅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 그 진리의 말씀하고 내 소견하고 이게 닿을 수가 있겠는가? 사다리 놓아 보자는 겁니다. 사다리 놓는 것이 뭐지요? 모습 공식입니다. 말하자면 사다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거기 말씀하신 그 진리의 거기까지 가보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사다리 이야기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습 공식이라니 웅성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모습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부리자. 예, 이것은 모습의 속성, 모습의 원리에 속합니다. 모습의 속성은 자체성이 없다는 건 공하다는 거지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런데 바탕의 작용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원리와 실행을, 원리와 그 적용하는 것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는 공식입니다. 이 모습 공식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하게 되면 스스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162쪽 한번 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량되어 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습 공식을 해보신 분은 자기 생활 속에서 이 모습 공식을 직접 적용을 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석철은 씨 그렇죠? 네. 이 모습,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삼법인은 진리이거든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삼법인을 적용하기 쉽게 만든 이 모습 공식도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를 그대로 연습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김현숙 보살님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본다?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다? 가짜로. 가짜로 보지. 가짜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것이다? 사실대로 본다. 사실대로 본다.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재행이무상하고 일체계고고 재범무하다. 이렇게 해갖고는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 연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고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해보면은 이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하면 뭐가 되느냐? 삶이 변해. 왜 삶이 변할까요? 왜 삶이 변할까요? 모습 공식을 하는데 왜 삶이 변하는 겁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왜 삶이 변합니까? 정봉기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대로 볼 수 있으니까. 예, 사실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유. 네? 자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있어요. 전부요. 그런데 사실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관과 인생관이 사회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는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으로 태도가 나오고 생각이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대로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면서 사회관이 변하면서 그것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삶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철은 씨 자기가 이렇게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도 변하게 되지. 사람이 자꾸 남 보고 변해라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늘 설명을 합니다. 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람을 만들지요. 꿈속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꿈속에 막 사람을 만들어요. 그 꿈속 사람 보고 니 변해라 하면 변해집니까? 내가 만든 꿈속 사람 보고 변해라고 하면 변해지냐고요. 안 변해집니다. 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들 때 내가 변해져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거는 내가 낮춘 세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좀 어렵고 안 믿어지죠? 이게 지금 꿈속 세상이에요. 꿈속 세상이에요. 지금요. 꿈이에요. 꿈인데 그러면 각성거사님하고 내하고 똑같이 보림선언에 있잖아. 보림선언에 있잖아. 그럼 똑같은 꿈 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꿈 꿉니까? 똑같은 꿈 안 꿉니다.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동분만견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꿈을 꾸는 가운데서 별업만견, 각자의 가진 업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가 전부 각기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 감각이 너무 다른 말하자면 뭐 박쥐나 뭐 개나 뭐 이런 그 세상하고 우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인간하고. 개는 우리가 못 듣는 거 충분히 다 듣거든요. 그리고 냄새 못 맡는 거 충분히 다 맡아요. 그리고 눈은 우리보다 덜 봐요. 색을. 그러니까 걔가 생각하면 제가 이 말 여러 번 했죠. 아, 저 인간은 멍청하게 이 소리도 못 들어. 아, 저기 이렇게 잘 들리는데. 아, 냄새가 이렇게 잘하는데 저 있는 걸 왜 몰라? 아, 걔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기들은. 저것들 되게 하등 동물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여기에서 정말로 크게 깨달아야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1차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색. 이 녹색을 우리는 지금 녹색으로 보지요. 뭐 고양이도 녹색으로 볼까요? 개미도 녹색으로 볼까요? 고양이가 이 사각형으로 볼까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컴퓨터에 그게 올라왔는데 그때 그걸 보니까 저는 봤는데 고양이가 책상 위에 물건이 이렇게 놓아져 있는 거를 고양이가 보는, 근데 실제로 고양이가 그렇게 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보는 모습이라고 딱 이제 그거를 내놨더라고요, 컴퓨터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책상 위에 책이 있고 뭐 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지요. 보이는데 고양이가 본, 똑같은 걸 고양이가 본 거라고 그걸 해서 내놨는데 나는 전혀 물체도 모르겠고 물체가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더라고요. 우리처럼 책상이 사각형이고 이게 둥글고 그렇게 보이지를 않더라니까요. 그 색상도 완전히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러면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우리도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시각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면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것들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저 사람이 볼 때는 또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자는 이걸 쉽게 생각하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1차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백봉 선생님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면은 불교의 90%를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면 90%를 이해를 한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각 인연과 조건마다 어떻게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감각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우리는 굉장히 이제 고정되어 있죠. 내가 보는 이것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허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전부 다르게 본다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불교에서 전부 다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우리는 보통 모습을 작용이라고 하는데 묘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고 여자고 정봉기 씨 네. 여기서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묘용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자기도 저도 일심행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가져요. 정말로 묘용이거든요. 전부 다 다르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하고 깊이 파악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은 공부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거든. 그냥 뭐든지 뭐예요? 그래서 헛것이지요. 석철은 씨 헛것이지요. 헛것이에요. 헛것인데 헛것은 헛것이나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의 묘용이 되는 겁니다. 그 헛것이. 그래야 헛것이 되살아나요. 우리 뭐지? 사는 산 물은 물 그거 있지요? 사는 산 물은 물 그거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제일 처음에 우리 산과 술을 어떻게 봅니까? 산과 물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산이다, 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진짜로 보지 않냐고요. 진짜. 산과 물이 실제로 실체가 있어서 진짜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로. 가짜로 보잖아요. 헛것, 가짜. 가짜로 봐요. 공부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단멸이죠.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요거에서 가야 된다. 뭡니까? 세 번째 뭐예요? 묘용. 예? 묘용. 묘용이죠. 묘용. 작용. 네, 작용. 묘용. 그래서 사는 산, 수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 비산, 수, 비수 저기 나오죠? 산은 산이 아니고 수는 수가 아니야. 환시, 진, 산수 이렇게 되더라서 이것이 바로 진산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처음에는 진짜예요. 근데 모습 공식을 하고 이 마음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이 가짜구나 헛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내려놓지요. 자꾸 내려놔요. 머물지를 않아. 내려놔. 아까도 말했는데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되돌아서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나의 성품에 허공으로서의 나의 뭐다? 작용이다. 그래서 작용으로서 되살아난다.
그래서 여기 몸뚱이 한번 넣어볼까요? 정봉기 씨 몸뚱이 한번 넣어볼게요. 저기 오늘 처음 오신 기념으로요. 정봉기 씨 몸뚱이 한번 넣어보죠. 정봉기 씨가 지금은 몸뚱이를 뭘로 봐요? 몸뚱이를 뭘로 봐요? 몸으로 봅니다. 예, 진짜 내로 보잖아요. 네. 진짜 내로 보잖아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거든. 쉬지 않고 변해, 이게. 변하다가 사라져버려.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지요? 없어져 버리면 이게 뭐야? 가짜다, 헛것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사라진 것인가요? 정봉기 씨 몸뚱이가 어디서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간단하잖아요. 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디서 왔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우주에서 이렇게 먼지가 인연과 조건으로 모여서 지구가 탄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에요.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지구라는 것이. 근데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우주에 있지요. 우주에 있잖아요, 지금. 우주는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해봐야 대한민국 서울에 여기만 자꾸 해서 내가 뭐 사내 중내 이래서 그런데 크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구인이야. 지구인이지만 더 크게 생각해보면은 뭐 우주인이죠. 더 크게 생각해보면 허공인이에요. 그래서 나도 허공에서 나고 죽어도 허공에서 죽어요.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구도 나도 허공에서 나고 죽어도 허공에서 죽어요. 허공을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인과응보 있잖아요. 인연법, 인과응보. 우리 뭐 미세 플라스틱서부터 지금 뭐 미세먼지서부터 뭐 저기 뭐지? 북극 남극에 다 구멍 뚫리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을 못 나가요. 허공의 바깥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옥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크게를 안 보거든. 여기서 자기 편리한 것만 생각을 하거든. 자기 이익과 편리만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다 되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죠. 왜?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처음에는 진짜 낸 줄 알았어. 근데 몸뚱이가 가짜야. 헛것이야. 몸뚱이는 나의 작용, 묘용이 돼야 진짜 이 몸뚱이가 가치가 있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면 아이고 허무가 되지요. 몸뚱이가 낸데 죽어버려. 아이고 나는 그냥 죽는다 이렇게 되지요. 여기에서 머물면 몸뚱이를 함부로 하지요. 이거 단멸이에요. 여기서 머물면.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작용으로, 묘용으로. 그래서 이 모습 공식에 모습을 잘 굴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에. 1번서부터 4번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5번은 작용 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모습 공식이 공식이 생활 속의 실천을 보다 쉽게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제로 공명이랑 실체지 않는 것만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교와 노와 많이 있지만 정작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왜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예, 진짜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지식들은 놓아라 놓아라 방아착하라 비워라 계속 좋은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비워야 하고 무엇을 비워야 하고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또 무엇을 놓아야 하고 왜 놓아야 하고 어떻게 놓아야 하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습 공식을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해서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물음이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거든요. 지금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이런 말은 상당히 좀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은 답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명료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근데 실제로 자기가 모습 공식을 연습을 해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주의 길에 들어서 분명한 주시면 너에게 보지만 막상 일상 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힘없이 무너져 보입니다. 될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에 별도 할 것 같지만 문을 닫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쇠고리 속으로 한없이 이도가 들어가 버립니다.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충격입니다. 수행을 통해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수가 거듭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영혼의 명망도 이뤘고 영혼이나 다락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태를 진실장의 진대에 놓으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아마를 더욱 키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덜컥 화나고 불안하고 명예나온 주의 항상 주시면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러운 것이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보지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 망상이 기분에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배워주고자 하는 열정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학교인이 소소신앙의 말씀으로서 알아들었습니다.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화도 없고 멈추 없는 모습임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함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증명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증명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생활들을 저절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어저께 우리 선생님 법문을 들었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어저께 법문 들으신 분이요. 슬기를 키워야 돼. 그게 슬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갈아. 마음을 가라앉혀요.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죠?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까지 다 얘기를 어저께 해 주셨는데, 본문에. 그래,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말로 하라면 대답이 안 나와.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체험이 안 됐어. 그러니까는 전부 남의 얘기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 내 살림이 아니에요. 내 살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모습 공식을 하면 알아. 내 살림인지 아닌지. 내 살림 아닌 데는 침 흘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살림이라야 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가라앉혀요.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물지 않아야 된다. 지혜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옵니다. 안 가지고 옵니다. 본래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가 지혜자리예요. 그런데 지혜자리가 찬란히 빛이 나고 있는데 구름이 덮여서 안 보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만 거두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 본래 나의 성품자리는 찬란히 빛나는 지혜자리고 자비자리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뒤바뀐 생각만 딱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정지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래 나의 지혜가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지견이에요. 지금 자꾸 가짜를 진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드러나지, 태양이 드러나지 못할 따름인 것이에요. 이번 정진 때 이거는 분명히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연습을 하면 그 꽉 덮여있던 구름을 어떻게 하죠? 싹 걷어내요. 싹 걷어내면 뭐가 비쳐요? 그냥 지혜가 비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쫓아다니서는 안 된다 이면 그러면 혹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서 우선 붙잡을 줄 알아야 되죠. 딱 붙잡아서 붙잡을 줄 알려면 모습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 잘 하실 거예요. 모습이 뭔지 이렇게 딱 붙잡는 방법. 딱 붙잡아야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 흐릿하면 못 붙잡으면 못 내려놔요.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붙잡는 방법이 전체로 본다, 쪼개서 본다, 변하는 도리를 본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 지금 쪼개서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책을 보는데 그냥 책이라면은 자기 개념에 있는 책을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눈을 여기다 안 맞춰. 안 맞춘다고. 정말로 안 맞춰요. 그래서 눈을 여기에다가 책을 볼 때는 책에다가 딱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책을 정확하게 보고 책이라고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죠.